그림에서 같이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를 직렬로 연결한 다음에 진폭이 150V고 진동수가 50Hz인 교류 전원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원에 연결하게 되면 전류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세 개의 회로 성분, 그러니까 저항기, 인덕터, 축전기에서의 전압도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세 개의 회로 성분에서 전압이 주기적으로 변하면 전압의 진폭, 그러니까 최대 전압이 있겠죠. 세 회로 성분에서 전압의 진폭, 그러니까 최대 전압 구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덕터와 축전기에서 리액턴스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액턴스는 저항기에서의 저항이 대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액턴스의 단위 옴입니다. 유도 리액턴스 XL 정해보겠습니다. 유도 리액턴스 XL 오메가 L로 주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오메가 각진동수입니다. 각진동수와 진동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진동수를 2πf로 바꾼 다음에 주어져 있는 진동수와 인덕터의 유도 계수 대입해서 유도 리액턴스 구해보게 되면 58.1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측정기에서 용량 리액턴스 XC, 용량 리액턴스 XC는 오메가 10은 1이거든요. 여기도 오메가 각 진동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프를 바꾼 다음에 진동수와 측정기의 전기 용량 대입해서 용량 리액턴스 정해보게 되면 49옴 나옵니다. 그 다음에 RLC 직렬해로 해서 이제 임피던스 Z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항기의 저항 대입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구한 두 개의 리액턴스 대입해서 임피던스 정해보게 되면 41옴 나오게 됩니다. 교류 전원을 연결하게 되면 전류가 주기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면 전류의 진폭, 최대 전류가 있을 겁니다. 이 최대 전류는 교류 전압의 진폭을 임피던스 Z로 나누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3.66A입니다. 이제 세 개의 회로 성분에서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의 최대값, 전압의 진폭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저항기에 대한 전압의 진폭, 최대 전류에다가 저항기의 저항 곱해버리면 됩니다. 대략 146V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 전압의 진폭, 최대 전류에다가 유도 리액턴스 XL 곱하면 되거든요. 212V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축전기에서의 전압의 진폭은 최대 전류에다가 용량 리액턴스 곱하면 됩니다. 179V 정도 됩니다. RLC 직렬회로 해서 일반적으로 교류 전원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 전원의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상자 도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자라는 건 회전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에서 같이 벡터 한 개가 원점을 회전축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순간에 딱 여기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순간에 우리가 실제로 읽어야 하는 값은 y축의 투영한 값이 실제 값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류, 전압, 스칼라입니다. 그렇지만 벡터처럼 취급해서 전류와 전압들에 대한 위상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대한 위상자를 그릴 거냐면 전류가 딱 0이 되는 시점에서 위상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에서 전류에 대한 위상자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이 파란색 화살표를 Y축에 투영시키게 되면 0되죠. 이 말은 전류가 0이 되는 시점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류회로에서 저항기에 대한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위상차가 없죠. 그래서 저항기의 전압에 대한 위상자는 전류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똑같은 화살표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대략 146V입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와 축전기 전압에 대한 위상은 전류의 위상에 대해서 위상이 90도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인덕터 전압에 대한 위상이 전류 위상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덕터 전압에 대한 위상자는 플러스 Y 방향을 향하는 화살표 그려주면 됩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냐면 212V입니다. 그 다음에 축전기 전압에 대한 위상이 전류 위상에 비해서 위상이 90도만큼 늦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전기 전압에 대한 위상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얼마냐면 179V입니다. 전압 실제 스칼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벡터처럼 취급해서 화살표를 그렸습니다. 근데 Y축상에 보게 되면 크기가 다르고 방향이 정반대인 두 개의 벡터가 있게 되죠. 그래서 Y축상에 있는 두 개의 벡터를 방향까지 생각해서 더해버리게 되면 조금 남는 게 있을 겁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가 뭐냐면 B와 D 사이의 최대 전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B와 D 사이의 최대 전압 구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33.3V입니다. 이제는 교류 전압의 위상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류 전압의 위상자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X축상에 있는 저항기 전압에 대한 위상자와 좀 전에 구한 요 Y축상에 조금 남아있는 요 빨간색 화살표에 해당되는 요 두 개의 벡터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X축에 있는 벡터와 Y축에 있는 벡터 더하기 그림에서 같이 이런 사각형 그린 다음에 대각 방향에 해당되는 화살표 그리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교류 전압에 대한 위상자입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 150V입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전류의 위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과 교류 전압의 위상자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같지가 않죠. 그 말은 둘 사이에 위상차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위상차에 해당되는 위상각 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 파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분의 이거거든요. 그래서 탄젠트 파이 이렇게 됩니다. 알고 있는 값을 다 대입해서 탄젠트 파이 구해보게 되면 0.28입니다. 그렇다면 교류 전압의 위상과 전류의 위상 사이의 위상 차이에 해당되는 위상각 파이는 아크탄젠트 0.28 해버리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2.8도 해당됩니다. 교류 전압에 대한 위상이 전류 위상에 비해서 12.8도 앞섭니다.